네, 주가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이제 반도체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이 반도체와 함께 우리가 또 다른 축에 보는 게 성장도 있고 실적도 내주는 2차 전지인데요. 이번에 하락장에서 2차 전지의 몇몇 종목은 그래도 버텨줬지만 반도체주들은 대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특히나 테크주들의 하락이 컸는데 무엇 때문인지,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때문인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될 때인가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팔려면은 마음껏 더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이게 비단 그러면은 그 외국인의 수급 때문인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무엇으로 보십니까? 뭐 부진했던 이유 자체는 일단 수급적인 요인들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연초 들어와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3조 3천억 가까이 샀죠. 네, 그리고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입니다. 그렇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이 개선될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런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아주 소량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매도로 살짝 돌아선 분위기고요. 그나마 전기전자를 외국인이 한 9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동안 매도했던 양에 비하면은 매수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삼성전자 오늘 지수 분위기 반등하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써니님도 대형주는 무조건 미국 시장이 좋아야 돼. 우리 개미 힘으로는 못 이겨요라고 하시는데 워낙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백날 사봤자 외국인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가장 휘둘리기 쉬운 대표적인 종목이 또 이 둘이기도 한데 또 메모리 반도체 앞서 이제 사용사님 오셨을 때 디램 요즘 어때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때는 회복된다고 하다가 어쩔 때는 또 겨울이 온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또 수요가 특히나 IT 기기들의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로 어떤 외부적인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4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을 종합적으로 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라던가 마이크론, 그리고 소니, 도시바 이런 쪽들 40개 회원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사할 때 그냥 할 거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 다 물어보고 어떨 것 같아 조사하고 재고 상황이라던가 앞으로 생산 계획 이런 것들 전부 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통계를 낼 거거든요. 근데 지난 3월 보고서만 해도 메모리 쪽에 올해 성장률을 1.1%로 잡았어요. 굉장히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18.7%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글쎄요. 이거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저도 진짜 잘 모르겠고요. 웬만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전망을 내놓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가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단의 성장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했다.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근거들이 이런 겁니다.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단이죠. 이런 쪽에서 가격 하락폭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네. 라고 얘기를 하나 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하네.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에서는 한번 밟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IT 기기의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전망이 3월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번에 뒤집었는데 이거 다시 또 내리는 쪽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디램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가는 기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 하나들이 일희일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그 수요량 공급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용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거지 않을까 싶은 게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에 랩리서치와 손잡고 디램 생산의 효율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뉴스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뉴스일까요? 주목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3나노단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누가 먼저 양산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부분이 메모리단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첨단 디램 칩 생산하는데 핵심 공정 단계 이 부분들을 위한 어떤 개발 도구로 EUV라고 해요. 극자외선입니다. 극자외선 쪽에 리소그래피인데 말이 좀 어렵죠.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 패턴을 제작하는 공정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도화지에다 그림 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좀 채택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율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으로 커버를 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방식이 건식이에요. 건식 레지스트인데 신기술 통해서 이제 해상도라던가 생산성 그리고 수율까지도 다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화학적 방식 중에서 습식 이건 조금 이제 건조하고 약간 물기가 있고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습식에서는 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효율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려주는 패터닝 기술 자체도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향후에 효율적인 생산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꾀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이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중국 IT 시장이 활발해져야 메모리 호황이 다시 올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뭐 셧다운도 이뤄지고 워낙 코로나가 좀 뒤늦게 피해가 다시 나타나면서 중국에서의 셧다운 영향으로 IT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늘 뭐 스마트폰의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졌다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는 건가? 이 오이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또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AP 쪽으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로 경기들이 둔화가 되면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향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기업에서 아무리 임금을 인상을 해줘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임금 인상을 했는데 분명히 오른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하지? 라고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IT 기기들은 이건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엔 사양이 고사양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주 바꿀 필요성도 살짝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쪽의 둔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단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 그냥 우리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세밀화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파이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 또 눈 돌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EUV 장비 쟁탈 전에 뭐 삼성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M&A 이슈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 걸리긴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면 뭐가 가장 큰 호재거리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메모리 단에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증시는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그 모멘텀을 삼성전자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파운드리 같은 신사업단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입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메모리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장에서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1등 한다라고 해도 TSMC 같은 업체가 앞서 나가버리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항상 초격차를 벌리면서 1등 전략, 그리고 뭐 치킨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3나노 미세 공정단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의를 좀 불태우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하겠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황해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들 뭐 몇 년마다 계속 2배씩 빨라진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워낙에 고사양화, 초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렇게 늘려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일단 돈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인수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M&A 마지막 행보를 보면은 지금 16년도예요. 하만. 맞아요. 네, 하만. 기억나시죠? 하만 쪽을 인수를 하면서 약 10조 원가량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M&A가 없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디램 팔면서 차근차근 기업의 돈은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어디를 인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 80%의 확률로 전장용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장이 미래입니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보군들이 몇 개 나오죠. 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독일이고요. NXP 네덜란드 쪽인데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이제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던가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술력을 우리가 개발해서 갖추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가지고 와서 사와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암 같은 쪽도 지금 약간 후보군에는 올라와 있어요. 팹리스 회사거든요. 맞아요. 설계만 하고 있는. 그런 쪽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자금 여력은 충분한데 이런 쪽에서 이 가치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어봤고요. 사실 오늘은요, 이 두 종목이 반등하는 날이었어요. 지수도 반등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강보합권까지 상승폭을 다 네네. 줄였고요.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 그냥 하루라도 오르면 팔까? 지분을 지금 분량을 줄여야 될까? 네.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또 이거 단기로 들어온 것보다는 중장기로 보고 들어오신 분이 아무래도요. 많으니까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반등시 비중 축소라는 전략이 맞을까요? 지금은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 같고요. 네. 혹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정말로 반대 매매가 내가 위태위태하다. 네네. 그러신 분들은 조절을 좀 하거나 현금 여력이 있을 때도 이걸 정말 현금을 투입할지 아니면 신용 물량을 줄일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전부 다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주가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타이밍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만 사셨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말씀 계속 드려온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존버라고 하죠.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버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는 뭐 M&A 이슈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메모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슈를 같이 받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분명 혼자 가지 않아요. 네. 많은 아이들이 끌고 갑니다. 같이 갈 만한, 주목해볼 만한 소부장을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빠져봤을 때 담아볼 만한 알짜배기 종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예요. 네. 예전에도 주가가 굉장히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정말로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마 그 기억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미세화 공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미세화 공정은 정말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공정이고요. EUV, 극자외, 노선 이런 쪽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ALD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자층 증착 기술, 또 말이 어렵죠. 네, 굉장히 이 반도체단이 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네. 반도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는데 막상 사놓고 보면 너무나도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ALD라는 건 이제 애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원자층을 한 겹씩 쌓아서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 분자 막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초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램하고 낸드 쪽이 전부 다 D램은 미세화가 되어가고 있고 낸드는 단수를 높이고 있어요. 막 32단, 64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층수를 높이 쌓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메모리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메모리입니다. 대부분이요. 이런 쪽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쪽이 이제 AL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고객사 수준까지 확대가 되느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그칠 것이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 쪽과도 굉장히 면밀한 관계들을 협력적으로 유지를 해오면서 지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계속 꺾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말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호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전부 다 갖춰서 낸드 쪽 그리고 D램까지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였죠?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그쪽에서 전망하는 대로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좋게 보고 있어요. 혹은 네. 제가 매수한 이후로 하락해서 지금 팔아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라고 해주셨는데 항상 꼭 좋은 종목 사면은 네. 시장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8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지금 상승 전환했거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이 가격 전략을 목표가를 사실상 설정하기 요즘에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것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사셔서 마이너스 구간이신 분들은 일단은 19,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19,000원대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관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지속성. 강도 있게 지속성 있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얘기됐던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는 목표가 한 22,000원 부근으로 잡고 싶고요. 거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정말로 D램 쪽, 그 메모리 쪽에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부근 28,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의 목표 주가 전고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